또다시 어깨입니다. 한화 이글스 문동주가 스프링 캠프에서 불펜 투구를 중단했는데요.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인 이 시점에 다시 어깨 통증 소식이 전해졌죠. 이게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문동주는 데뷔 시즌이었던 2022년부터 2024년, 2025년 그리고 올해까지 매년 비슷한 시점에 같은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시즌 전 혹은 시즌 초반 그리고 늘 어깨였죠. 그래서 이제 한화 팬들은 놀라기보다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또 이 이야기인가? 또 기다리라는 건가? 또 관리라는 말이 나오는 건가 말이죠. 더 신경 쓰이는 건 시점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스프링 캠프가 아니라 WBC 일정까지 겹쳐있는 시기인데요. 대표팀, 시즌 준비, 그리고 이미 여러 번 버티지 못했던 어깨가 동시에 걸려있는 상황이죠. 과연 문동주는 시즌 개막에 맞춰 정상적으로 마운드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또 한 번 같은 기대와 같은 불안을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문동주의 불펜 투구 중단이 단순한 해프닝인지 아니면 이미 반복되어 온 패턴의 연장선인지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문동주의 부상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선수의 커리어를 처음부터 되짚어보면 불안의 출발점은 데뷔 시즌부터 이미 찍혀 있었죠. 2022년 데뷔를 앞둔 시즌 전 불펜 피칭 이후 문동주는 우측 옆구리 불편감을 호소했고 내복사관 미세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복까지 거의 2달이 걸렸고 시즌 시작부터 정상적인 준비는 사실상 불가능했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6월에는 캐치볼 도중 어깨 쪽 불편함이 발생했고 MRI 결과는 견갑하근 부분 파열과 혈종이었습니다. 다시 휴식, 다시 공백, 그리고 복귀는 8월 중순이었죠. 데뷔 시즌부터 문동주는 이미 몸이 시즌의 리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2024년 시즌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전반기부터 견갑골 부상 이슈가 겹치면서 패스트볼 구속과 구위가 눈에 띄게 떨어졌고 직구가 힘을 잃자 변화구까지 공략당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반기 13경기 평균 자책점 6점대, 이닝당 출루 허용률 1.9대라는 숫자는 문동주라는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성적이었죠. 하지만 이후 포크볼을 새롭게 장착하면서 후반기에는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됐습니다. 후반기 평균 자책점 2점대, 국내 선발 가운데 최고 수준의 성적을 찍으며 확실한 반등을 보여줬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다시 발생했습니다. 시즌 막판 또다시 어깨 이슈가 불거졌고 결국 시즌 아웃 판정으로 끝났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문동주는 항상 시즌 중반 이후에 몸을 만들어가며 반등을 보여줬다는 점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시즌 전이나 시즌 초반에는 거의 매번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실제로 2024년 전반기 부진의 원인으로는 비시즌 동안 대표팀 일정, 해외 훈련, 과도한 준비 과정이 겹치며 오히려 몸 관리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경문 감독 역시 비시즌 준비 과정과 자기 관리 문제를 직접 언급했죠. 열심히 준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몸이 버티지 못했다는 진단입니다. 이 패턴은 2025년에도 반복됐습니다. 개인 최다승을 기록하고 KBO 최고 구속을 경신하며 차기 에이스로서의 가능성을 폭발시켰지만 시즌 중 2차례나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시즌 막판 중요한 경기에서 급격한 기복을 노출했죠. 결국 문동주는 매년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실력은 분명한데 이 몸으로 한 시즌을 온전히 버틸 수 있느냐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런 흐름을 놓고 보면 2026년 스프링 캠프에서 다시 나온 어깨 통증 소식은 결코 우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 또다시 불펜 투구 중단이라는 신호가 나왔다는 점에서 팬들이 느끼는 불안은 과장이라기보다 경험에서 나온 반응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게 정말 관리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문동주라는 투수가 가진 구조적인 리스크일까요? 문동주의 반복된 부상을 단순히 운이 없었다고 넘기기에는 이제 패턴이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부상의 종류와 시점인데요. 문동주는 팔꿈치가 아니라 어깨 쪽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죠. 견갑골, 견갑하근, 어깨 통증, 그리고 불펜 투구 중단까지 모두 투수에게 가장 까다로운 부위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크게 다치고 끝나는 유형이 아니라 관리와 부담이 누적되면서 조금씩 한계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흐름이죠. 여기에 문동주의 투수 이력도 함께 봐야 합니다. 문동주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투수로 전향했고 본격적으로 공을 던지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몇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속은 이미 시속 160km에 도달했죠. 투수로서의 경험은 짧은데
몸에 가해지는 부담은 리그 최상급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 구속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근육과 안정성이 완전히 자리 잡기도 전에 이미 최고 출력으로 달려온 셈이죠. 구단의 관리가 부족했느냐, 선수의 자기 관리가 실패였느냐를 따지는 건 사실 부차적인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문동주는 비시즌마다 대표팀 일정, 해외 훈련, 스프링 캠프를 빠짐없이 소화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준비해왔죠. 문제는 그 열심히 준비했다는 과정 자체가 오히려 몸의 과부하로 작용했을 가능성입니다. 던질 수 있는 몸이 완성되기도 전에 던져야 할 일정이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스프링 캠프 불펜 중단 소식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번에도 구단은 관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몸 상태를 체크하겠다고 말하고 일정을 조절하겠다고 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 번 들어본 말이기도 하죠. 관리라는 단어 뒤에는 늘 복귀 지연이 있었고 복귀 이후에는 다시 불안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리라는 말이 안심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의 신호처럼 들리게 된 겁니다. 더 신경 쓰이는 건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정규 시즌만 준비하면 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WBC 일정까지 겹쳐 있습니다. 대표팀 차출 가능성, 시즌 준비, 그리고 이미 반복되어 온 어깨 이슈까지 동시에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태에서 무리 없는 시즌 준비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팬들이 느끼는 불안은 과도한 비관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인 반응에 가깝죠. 문동주는 여전히 팀의 미래이고 분명한 에이스 후보입니다. 하지만 이 몸 상태로 시즌을 시작해도 되는지, 그리고 또다시 기다리는 선택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화와 팬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하고 어디까지를 감수해야 할까요? 결국 문동주를 둘러싼 이 이야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동주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최고 구속을 찍었고 한 시즌 동안 에이스급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후반기에는 리그 최정상급 선발 투수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죠. 그래서 팬들은 더 괴로운 상황입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버티지 못해서 멈춘다는 걸 여러 번 봐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멈춤이 늘 같은 시점, 늘 같은 부위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문동주가 돌아올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문동주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의 문제죠. 시즌 개막에 맞추는 게 정말 최선인지 혹은 또다시 무리한 기대를 걸고 같은 시즌을 반복하게 되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문동주는 여전히 팀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하고 더 냉정해야 하는데요. 희망만으로는 어깨를 지킬 수 없고 기다림만으로는 패턴을 끊을 수 없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도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다른 선택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